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 이제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 알아가는 시간, 우량주 사전 시간인데요. 62번째 기업, T모바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01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62번째인가요? 네, 와 됐는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101개 중에서 이제 또 살만한 기업들 위주로 먼저 좀 다루고 좀 사면 좋은 타이밍까지 요즘은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나머지 있는 기업들은 좀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완전 약간은 지루할 듯한 우량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지금 점수는 낮은데 성장을 해야지만 좋은 주식이 되는 이런 걸로 약간 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서 상당히 이 종목들을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칼을 뽑았으니까 101개 끝날 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들 쭉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기업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T모바일은 우리나라의 뭐 이동통신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음성, 데이터 등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 보면 뭐 후불, 뭐 이제 사용하면 사용료 내는 거죠. 선불, 그 다음에 기기 파는 거,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동통신사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100%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통신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 이제 성숙기 산업에 들어와 있어서 뭐 성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성숙기에 들어가 있고 성장률이 낮고 대신 캐시플로는 좋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어떤 M&A 하거나 성장 동력을 삼거나 또는 배당들을 많이 통해서 어떤 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하실 때는 매우 싼 가격에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당 수익률이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야지 어쨌든 최소한 어떤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고도 우량주라고 해서 오랫동안 보유하고도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S&P 500 지수를 사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이제 46점을 맞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미국 기업들 중에서 한 상위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현재가가 지금 이제 144달러인데 적정가보다는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주가 추세 보면 단기는 상승, 중기, 장기는 이제 횡보.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이제 바닥을 가고 있고 단기로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주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와서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아까 뭐 중기나 장기가 지금 멈춰 있는 이런 형태들은 아까 앞에 있는 개요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어쨌든 뭐 주가가 뭐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뭐 그 사이에 이제 딱 갇혀 있는 이런 형국이긴 한데 어쨌든 성장성에 비하면 조금은 가격은 좀 비싸고 이런 상황이고 대신 이제 마진율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사실 광고비만 줄이더라도 상당히 마진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산업에 좀 속하기 때문에 뭐 T모바일 이런 데들이 이제 수익성 개선 부분 포인트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매출 성장 자체를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진율을 통해서 이익을 성장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이 낮은 상태에서는 그걸 개선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그냥 한 조금 뭐 쉽게 하면 2년 많으면 3년 이 정도 사이까지 개선시키면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성장을 보려고 하면 이익의 성장을 보려면 매출액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10년 동안의 매출 이익 차트를 좀 보면요. 여기 지금 2023년도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이 808억 달러. 전년 대비 1.5%,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836억 달러. 한 3.4%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 성장률 중에서도 낮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5% 미만의 이제 성장률들을 저성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주당 순이익을 보면 이제 올해 이제 6.89달러, 그다음 내년에는 9.64달러.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죠. 보통은 뭐 이익이 지금 뭐 올해도 234%, 내년은 39%라는 얘기는 매출액 성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서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익이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한 1, 2년 정도 안에는 그 이후에는 더 성장하기는
지금 매출 성장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재무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이스학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다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T모바일, 네, 티커가 TMUS, 네, T모바일 US. 네, 눌러서 보시면 여기 아까 이제 보셨던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가운데 이제 재무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하나씩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트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연간 차트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여기 이제 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체되어 있죠. 정체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합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출액 사이즈를 한 번씩 점핑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성장이나 이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들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익률은 8.8% 정도고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더 네,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을 봤더니 이제 부채 비율이 200%, 유동 비율이 77%. 그러니까 뭐 미국 기업들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뭐 100% 미만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한 250에서 300%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뭐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이자 보상 배수 이런 것도 훨씬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진단 점수 보시면 뭐 오각형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ROE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여라 가지고 지금은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있지만 뭐 계속 지속 상승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에 지금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재고자산 회전 일수 보니까 이것도 뭐 줄어들고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네요. 네, 좋은 흐름이고 매출 채권 회전 일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현금 흐름 상황은 문제가 없고,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봐도, 네, 영업활동 현금은 이렇게 회색이 뭐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 재무활동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게 녹색이 내려간다는 거는 회사가 이제 뭐 부채를 갖거나 또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주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쌓여가는 이런 구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앞으로 배당을 충분히 많이 줄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 PBR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 대비해서 제일 높은 가격에 지금 와 있고 PSR도 역시 마찬가지 최고 높은 가격에 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진단하고 있는 그 가격에서 적정 주가나 이런 것들이 약간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랑 뭐 비슷한 형태로 실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현금 흐름은 상당히 네, 좋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아마 부채나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뭐 지금보다는 약간 높은 상황이라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무를 본 내용들은 뭐냐면 어떤 아까 이제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좀 이런 쪽 부분에서 약간의 뭐 노란불 정도는 있지만 캐시플로 상으로 영업활동 현금을 잘 벌어내고 있고 향후 더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현금의 이제 재무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염려해야 될 부분들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성장 부분들. 네, 여기서 성장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고민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도 지금 아까 이익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낮게 받았는데 수익성은 조금 오래 회복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만 일반적인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좀 낮게 나오는 점이 좀 아쉬운 점, 네,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경쟁사랑 또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모바일 경쟁사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라이즌하고 AT&T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요. 시가총액 보면 이제 T모바일하고 AT&T하고 비슷하고 버라이즌이 좀 낮은 이런 상황이고요. 진단 점수로 보면 46점, 60점, 30점이니까 버라이즌이 가장 좋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서도 상위 한 24% 정도에 차지하는 우량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모바일, 그 다음에 AT&T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AT&T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장도 낮고 이런 형태라서 배당이 아니고는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뭐 매출액 성장 이런 것들은 다른 기업들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냥 다 이동통신 관련된 사업자들이 뭐 매출액 성장률도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세 개 중에 뭘 하나 고를 거냐 그러면 버라이즌이 1등. 네, 여기 세 개 중에서는 그 다음에 2등이 T모바일 요런 정도 같고 AT&T는 굳이 얘네 두 개를 남겨놓고 살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T모바일이 저희가 오늘 다루는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버라이즌도 아마 우량주로 다뤘거나 아니면 조만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 네. 버라이즌이 조금 더 두 개만 보자고 하면 버라이즌이 조금은 더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나중에 진단 3개 기업을 비교한 것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T모바일이 12%, 그 다음에 AT&T가 7%, S&P가 마이너스 9%, 버라이즌이 마이너스 23%. 그러니까 버라이즌이 되게 많이 최근 1년 동안 떨어진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보면 버라이즌이라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은 형태의 주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 기업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T모바일 아까 46점에서 성장성이 되게 낮고 버라이즌도 마찬가지죠. 아까 뭐 매출액이 다 얘네들은 1%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낮았는데 이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재무 안전성, 수익성, 현금 창출력, 사업 독점력이 나머지 두 개 회사에 비하면 워낙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성장성 부분들이 올해도 좀 아쉬워서 이 부분들이 회복되긴 쉽진 않지만 성장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그거만 보자면 어차피 다른 기업들도 성장이 지금 낮은 상황이고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개선에 따른 EPS 성장률이 나와서 여기 보면 미래 성장성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버라이즌이 점수가 가장 높고 T모바일, 그 다음에 AT&T. 그래서 AT&T는 혹시 뭐 투자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장기 투자할 종목은 아니다. 어쨌든 기업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당주 관점에서 사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주가가 그만큼 이상 빠져버리면 실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은 성장하는 배당주 형태로 좀 이렇게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쪽 체크해 봤더니 T모바일은 지금은 배당의 데이터가 없고 버라이즌은 배당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 쪽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면 T모바일이 이제 아까 보신 대로 뭐 현재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게 적정가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고 고평가 영역이 한 149달러, 150달러를 넘어가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50달러를 넘어가면 좀 지분을 이제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과거에도 보면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적정 주가 이 밴드의 상한선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신 이제 기업 가치는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T모바일 같은 게 아까 성장성을 봤지만 근데 향후에 이제 이익 성장 부분들이 매출액 성장하고는 달리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거나 적정가라고 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뭐 한 145달러 이런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떤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T모바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